여야의 입장이 양국관리법을 개정안을 두고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요에 비해서 쌀 초과 생산량이 일정 비율이거나 또 쌀값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로 돼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일단 그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부권이라는 말 자체는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물론 뭐 법률상 통용이 되는 그런 용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독단적인 행사 또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조치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2요구권이죠. 이 제2요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의 시행, 그러니까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또는 정부의 정치와 철학에 맞지 않다, 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온당치 않다고 해서 생각했을 때 이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의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부권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제의 요구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양국관리법 개정안 자체가 이 허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쌀에 대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게 된다. 이런 부분에 찬반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개정안 내용 중에서 다른 작물로 다시 그 경작을 했을 때는 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좀 타당성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양국관리 개정법의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저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좀 합당한 조치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지금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첫 번째는 일종의 정서적인 부분들은 먼저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시민들 중에 서울 시민 중에 농촌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농촌 출신이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화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농촌에 대한 쌀에 대한 농업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정서적인 빚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죠. 산업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채무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서 이 부분이 좀 뭔가 모르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왜냐 그러면은 농업도 이제는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서 철저한 산업의 한 분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그러면은 그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농민들이 일단 뭔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 보장해 주니까 이게 과잉 생산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얼마를 생산하든 어차피 팔리니까. 그렇죠. 여기에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쌀에 대한 어떤 품종이라든가 또는 타 산업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제2요구권에 대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발로에서 나타나거나 정치적인 형태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바로 집행하고 정치적스럽게 이제 국가의 어떤 산업 발전의 어떤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이 부분에 오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2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거부권이에요. 제2요구를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면 제의를 해야지만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의를 하게 되면 제의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거부가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농민의 피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식량 자급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소위 식량 안보라고 얘기하면서 농업이 전략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느꼈던 것처럼 2021년 쌀 같은 경우는 24.9% 정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75만 원밖에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 같은 경우는 매우 요즘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짓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한정 예를 들어 의무 매입이 아니고요. 네네. 다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에서 5%를 더 생산하거나 가격이 5에서 8%를 하락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의무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 매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해서 네네. 소위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걸 고려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농업을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 시장에 개입해 왔습니다.
특히 쌀농사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권한들을 입법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쌀이 아닌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국가가 지원해 주잖아요. 이건 시장 개입 아닌가요?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 지원도 해주잖아요. 쌀농사 안 짓고 옆으로 가게 되면. 이건 예를 들면 시장 개입 아닌가요? 그다음에 또 2023년도 40만 톤 정도의 쌀을 수입을 합니다. 이게 의무 수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5,549억 정도의 비용이 올해 들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동 직불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왔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별다르게 갑자기 지금까지 시장에 개입하지 않다가 개입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